2090년 사법부는 죽었다. 아이 잠깐만. 그리고 변호사는 지면 진짜로 죽습니다. 변호사가 왜 죽지? 야 여기 검사 진짜 검사야? 표는 그걸로 한다. 정치권에 나아가기. 야 이거 살인사건 하나 더 나는데 이거 룸살롱에 이런 걸 흔히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집행유예도 안 될 텐데. 자, 참새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정해진 클리셰를 깨는 즉흥 서사 플레이 크랙으로부터 광고 협찬 받아왔고요. 기본 제공되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유저의 개입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서사와 플레이, 이미지, 상태창 등 부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몰입감 높은 플레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한 가지 재밌는 기획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변호사 대 AI입니다. 변호사는 말빨로 AI를 농락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보통 크랙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재판 컨텐츠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크랙 AI를 이용해서 재판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 실제로 있는 법률하고 판례는 물론이고 이제 제가 멋대로 지어낸 판례 그리고 멋대로 지어낸 법률 제도 그리고 막 법조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 잘못된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온갖 것들을 좀 총동원해서 AI를 농락해보는 콘텐츠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크랙 AI는 꽉 변호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 크랙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래커라는 화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꽉! 제가 사실 이번 광고 콘텐츠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걸 몇 번 써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플레이를 몇 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제가 부여한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들 성격이 확확 바뀌면서 따라와 주는 게 어떤 세계관에 들어가서 플레이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제가 세계관을 좀 주도해 나간다는 느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여기에 태그라고 해서 이제 장르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법정물 같은 건 마이너인지라 법정물 태그만 따로 모아놓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정물 몇 개를 올라왔거든요. 제일 재밌어 보이는 게 뭐였냐면 원코인 재판,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정정당당하지 않은 재판 스토리체, 그리고 변호사는 지면 진짜로 죽습니다. 왜? 아니 잠깐만, 변호사가 왜 죽지? 2090년 사법부는 죽었다. 직결처형법의 통과 이후 패소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처형대에 오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미쳤네 진짜. 재밌겠는데? 그러면 한번 이거 플레이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꽉! 제가 미리 정보를 좀 받아왔는데 이 대화 프로필이라는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정할 수가 있어. 꽉 변호사는 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냐면, 제가 이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아포칼립스물을 하나 돌려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포칼립스물에 변호사로 들어가려니까 너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를 좀 다룰 수 있는 변호사다라는 설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거는 확실히 변호사로서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플레이의 기획은 변호사 대 AI예요. 저는 AI가 변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다 동원할 겁니다. 일단 나이가 많아야 돼. 나이가 많고 무조건 전관으로 갈 겁니다. 근데 솔직히 대법관 출신이면 좀 밸런스가 붕괴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한 고법판사 정도로 하자. 자, 일단 이름 고법부장 정도 되려면 나이가 그래도 한 60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 60대 되는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될까? 2090년 2090년에 60대면 2030년생이네. 아니야. 근데 현대 젊은이 이름을 하면 AI가 얘는 2030년생이니까 지금 60살쯤 되겠지 하고서 속지 않아. 1960년대생 막 이런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 박팽년 이런 거. 박팽년 너무 옛날 이름인가? 이 정도 약간 대법관급인가? 이거 좀 심하고, 김관음 정도 어때? 근데 이 정도면 속나? 일단 여기까지 해보자. 오케이, 프로필 김관음으로 변경해. 그리고 이제 유저 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유저 노트에 설정을 적을 수가 있어. 이것도 500자인데 2000자로 확장할 수가 있네. 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관음은 얼마 전에 판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업계에 들어섰다. 그는 아직 전관기를 못 벗은, 한마디로 세간에는 판사로 더 잘 알려진 변호사다. 아니야, 대법관 너무 벨붕이야. 대법관한테 거스르는 거 쉽지 않아. 고법부장쯤 돼야 그래도 싸움이 돼요. 사법연수원에서 수도 없이 마주쳤던 그를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만나게 된 판사는 사뭇 마음이 복잡할 것이다. 자신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게 하면 자기 선배도 같이 죽게 되는 상황.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되는 느낌인데?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한번 진행해봅시다. 실제로 부담스러워하냐고? 아니요. 다만 AI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AI를 이렇게 한번 속여보자는 겁니다. 꽉! 자, 2090년 사법부는 죽었다. 직결처형법의 통과 이후 패소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처형대에 오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법조거리는 유령 도시가 되었고 변호사라는 직업은 자살행위와 동의어가 돼버렸다. 이 사무실은 당신이 헐값에 사들인 전 주인이 처형당해 비어버린 흉가나 다름없는 곳이다. 처형당한 사람 거를 사왔어? 야, 진짜 흉흉하다. 이 미친 세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당신의 개업 첫날, 정적만이 감도는 사무실 문을 누군가 두드린다. 여기가 그 소문의 사무실인가요? 오늘 개업한다는 한봄. 그녀는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구인 공고에 지원한 정신나간 지원자였다. 아, 얘는 고객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과 같이 일하러 왔어요. 이름은 한봄이에요. 설마 진짜로 계실 줄은 몰랐네요. 다들 도망가기 바쁜데. 저 각오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파트너로 받으실 수 있나요? 목숨 걸었으면 파트너긴 하지. 하고 목을 비우고 말한다. 자네 연차가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올해로 몇 년 차지? 생률은 어떻게 되나? 사건은 많이 맡아봤나? 김과듬은 비 내리는 창가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6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 깊은 주름 사이로 판사석에서 수십 년간 사람의 생사를 가늠해온 자 특유의 무게감이 묻어났다. 와, 야, 묘사 잘해주네. 3년 차예요. 변호사님처럼 화려한 경력은 없어요. 사건은 17건 맡았어요. 그중 승소가 11건, 패소는 6건이요. 패소한 의뢰인 6명 다 처형됐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곁에 있었고요. 아니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았어? 6명 처형됐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봄을 바라본다. 문제가 두 가지 있군. 첫째로, 자네 6번이나 패소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 둘째로, 다른 데서 자네를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 6번이나 패소하고도 살아있는 것과 연관이 있나? 역시 부장판사님 눈은 못 속이겠네요. 그녀는 자리에 서서 자신의 왼쪽 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렸다. 가느다란 팔뚝에는 길게 그어진 검흔이 선명했다. 아직 분홍빛이 도는 비교적 최근의 상처. 검사의 검이 스쳐 지나간 자리였다. 야, 여기 검사 진짜 검사야? 6번째 패소 때 저도 처형대에 올랐어요. 검사가 검을 휘둘렀고요. 근데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의뢰인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밀쳐냈어요. 자기 변호사라도 살리겠다고 검은 제 팔만 베고 그 사람 목을 가져갔죠. 검사는 절차상 집행 완료로 처리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한 번 휘두른 검을 다시 휘두르는 건 격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운으로요. 야, 이 정도면 그냥 피하면 되겠는데? 지금 연습해야 될 건 법리 검토가 아니라 그 칼 피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질문. 다른 데서 안 받아주는 이유. 제가 맡았던 의뢰인들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 없어서 클로펌 못 가는 사람들. 그래서 수임료를 거의 못 받았죠. 이거는 안 받아줄 만하네. 게다가 제가 검사 측 증인을 한번 너무 세게 몰아붙인 적이 있어요. 여당 의원 비서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증을 자백하게 만들었거든요. 제 의뢰인은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 의원 측에서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그래서 어느 로펌도 저를 못 받아요. 받았다간 그 로펌이 통째로 날아가니까요. 그건 그럴 수 있지. 로펌은 어떤 당이랑 이제 척지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저기요,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문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운이 좋군. 손님이 제 발로 찾아오다니. 들어오게 안 잡아먹으니까. 이거 좀 대사가 낡긴 했는데 60세는 좀 낡아도 돼. 한번 가보자 이걸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비에 흠뻑 젖은 한 청년이 어깨를 움츠린 채 들어왔다. 20살을 간 넘긴 듯한 앳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후드티 위로 보이는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청년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을 듯 휘청였다. 변호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흔들었더니 피가... 그때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보고 범인이래요. 내일 모레가 재판이래요. 직결 재판이라고. 변호사 못 구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다른 사무소는 다 문 닫았거나 저 같은 거 안 받아준대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수임료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등록금이에요. 일단 이거라도. 등록금 정도로는 안 될 텐데. 무슨 아이비리그 다니시나? 등록금 봉투를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는다. 좋아, 이 정도면 상담료는 되겠고. 수임할지 여부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지. 수임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거야. 자네 저축해둔 돈은 있나? 부모님한테 손은 벌릴 수 있고. 돈 미세로 갑시다. 김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젖은 머리를 쓸어넘겼다. 아니 근데 이 외모면 지금 방송 켜서 도네이션 열면 금방 수임료 모일 것 같은데. 코스프레 좀 하고서 춤 좀 추면은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찰나의 깜빡임. 김관음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은 곧 다시 울먹이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저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큰 돈은 없어요. 근데 집을 팔면 외삼촌이 좀 사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부탁드려 볼게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얼마든 구해볼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야, 얘 뭐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쓰러진 사람을 흔들었다고 했지. 그럼 보통 손바닥에 피가 묻어. 그런데 자네 손등에도 피가 묻어있고.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시체를 막 흔들었거든요. 흔들면서 제 손으로 제 입을 막았어요. 비명 안 지르려고요. 그때 묻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시체를 흔들었으면 손바닥에 피가 묻어야 되고 입을 막았으면 입에도 피가 묻어야지. 왜 손등에만 묻어? 피해자 신원은 들었나?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 박상호라는 사람이래요. 42살. 야, 경찰 조사 받고 왔어? 야, 받기 전에 와야지. 이걸 받고 오면 어떡하자고. 진짜. 여러분들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막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면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고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가십시오. 뭐 로톡으로 연락을 하든 뭐 이메일을 보내든 어떻게든 변호사 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계세요. 한 말 안 한 말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변호사한테 찾아오면 참 이게 곤란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지갑이 없어졌다고 해서 강도살인으로 처리됐고요. 저 진짜 그 사람 지갑 안 가져갔어요. 몸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김민우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지. 자네 박사고라는 사람 그 전에 본 적 있나? 한 번이라도. 길에서 스쳐 지나간 적이라도. 김민우는 김관음의 질문을 듣자마자 눈에 띄게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빨랐다. 아니요, 전혀요. 그런 사람 처음 봐요. 사업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학생인데 무슨 사업가를 알겠어요. 본 적도 없어요. 0.5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너무 깔끔한 부정. 김관음의 30년 직감이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보통 사람이면 박상우요? 그게 누구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한. 머릿속에서 이름을 뒤져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은 그 과정 자체를 건너뛰었다. 마치 이미 답을 준비해뒀던 사람처럼. 한번 변호사, 솔직하게 말해봐. 저 친구 어떤가? 솔직히요? 저분 진범이에요. 그녀의 단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신입치고는 단호한 판단이었다. 근데 변호사님, 진범인 거 아시면서 왜 수임하셨어요?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려는 거지. 단순한 강도살인이라면 검찰이 직결재판 안 걸어. 신속처리 들어갔다는 건 누가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이야. 박상호라는 사업가 누구한테 거슬렸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김민우는 그 도구. 내가 30년 판사석에서 가장 후회한 건 도구로 쓰인 어린 놈들을 그대로 처형장에 보낸 거야. 진짜 죄인은 따로 있는데 물론 저 친구가 단순 강도살인의 진범일 수도 있어. 그럼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지. 한본 변호사에게 지시한 일단 피해자 박상우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누구한테 원한 살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자. 그래야 실체가 조금 보일 것 같고.
이번 시나리오 목표는 그걸로 한다. 실체를 밝혀내고 배우를 협박해서 100억 정도 뜯어내면 이제 나이가 60인데 남은 인생은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100억으로 안 되겠다. 200억 정도 뜯어야겠다. 그래도 생활비 100억에 이제 비상금 100억 해서 200억 정도 뜯자.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자, 경제지에 한 기사가 떠 있었다. 3개월 전 기사. 주식회사 상우 상사 코스닥 상장 추진 무산, 회계 부정 의혹. 박상우 상우 상사 대표였네요. 코스닥 상장하려다가 회계 부정 의혹으로 무산됐대요. 그것도 3개월 전에. 그리고 정치금 비자금 창구 의혹 제기, 검찰 내사 착수, 정치권 비자금 창구. 변호사님, 이거 단순 강도살인이 아니에요. 박상우는 누군가의 돈을 세탁해주던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거나 약점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입을 막으려고 야 이거 잠깐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생겼어요. 첫째는 이제 이 비자금을 따라가서 협박해서 한 번에 은퇴하고 안빈낙도하기. 둘째는 이걸 폭로하고 정치권에 나아가기. 고법 부장판사 출신 국회의원 되기. 아니 근데 돈 많이 버는 건 쉬워. 국회의원 가야 돼. 내가 부장판사 시절 알고 있던 검찰 내사 담당자가 하나 있어. 지금 차장검사지. 새벽에 그 친구한테 직접 전화해서 박상우 내사 자료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지. 전관예우 처음으로 써먹는 거군. 야, 전관예우 내가 열심히 적어놓은 걸 기억하고 있었네. 야, 제법인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 차장에게 말한다. 최 차장, 이번에 상우 상사 비자금 사건 알지? 내가 괜찮은 건수 좀 물어왔는데 숟가락 좀 올릴 생각 있나? 부장님, 김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이시네. 사직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 정도 건수로 물어오셨어요? 단도직입적인 게 자네 취향 아니었나?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자넨 빙빙 돌려 말하는 놈들 제일 싫어했지. 박상우 어젯밤에 종로 폐 인쇄소 골목에서 칼 맞고 죽었어. 자네 책상 서랍에 그 친구 내사 파일이 있을 거 아니야. 비자금 창구, 정치권 라인, 누구 돈 세탁해줬어. 부장님,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저 그 파일 부장님 보여드리면 다음날 한강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숟가락 올리라는 거지. 자네 혼자 들고 있으면 자네만 한강 가. 나랑 나누면 둘이 사는 거야. 내 의뢰인이 그 사건 누명 쓴 놈인데 진범 잡아주면 자네가 진범 기소해서 검사장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박상우 죽인 진짜 놈 정치권 거물이지. 자네가 그놈 잡으면 영웅 돼. 내 의뢰인은 무죄로 빼주는 조건이야. 부장님 변호사 하시기에 머리 너무 잘 돌아가시네. 30년 판사서 앉아 계셨던 분이 언제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셨대? 알았어요. 30분 후에 명동 청수에서 룸 잡아놓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요. 이거 통화 없었던 걸로 하고 보여드릴 자료는 머릿속에만 넣고 사본 안 만드시는 거예요. 알아요? 야, 이거 청수에서 살인사건 하나 더 나는데 이거. 명동 청수로 이동한다. 느낌이 좋지 않아. 최 차장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할 텐데 하면 최 차장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쓰면 바로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거 너무 내 복선을 찰떡같이 알았는데 바로 무슨 일 생기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명동 청수 자정을 막 넘긴 시간. 김관음은 우산을 접으며 룸살롱 입구에 들어섰다. 최 차장님 일행이세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그녀는 김관음을 안쪽 복도 끝에 룸으로 안내했다. 차장님, 손님 오셨어요. 화장실 가셨나? 잠깐만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곧 오실 거예요.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마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직전 김관음이 빠르게 그녀의 어깨를 잡아 입을 막았다. 조용히. 비명 지르지 마시고. 룸 안 양주잔이 2개. 한 잔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잔은 절반쯤 차 있었다. 안주 접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그리고 가죽 소파 위에는 최 차장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의 셔츠 가슴팍에는 붉은 얼룩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의 왼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었는데 갈색 봉투. 박상우 내사 파일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한 그 봉투. 김관음은 마담을 복도 한쪽에 밀어붙이며 빠르게 룸 안을 살폈다. 룸 안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그러나 룸의 뒤쪽 벽, 가벽처럼 보이는 곳에 미세한 틈이 보였다. 비밀 통로. 룸살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VIP들이 신분 노출 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통로였다.
룸살롱에 이런 걸 흔히 볼 수 있는 거야? 저도 룸살롱을 안 가봐서 모르겠군요. 근데 있을 법도 해. 젠장. 정신 차리게. 누가 그랬나? 누가 자네를 찔렀어? 회의원.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미안하네. 내가 끌어들였구만. 빠르게 갈색 봉투를 챙겨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안주머니에 잘 숨겨서 사무실로 돌아가서 확인한다. 김관음은 빗속을 빠르게 걸어 사무실로 돌아왔다. 골목 여러 개를 일부러 우회했다. 미행이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야씨, 순식간에 장르가 평범한 법정 장르가 아닌데? 변호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김관음은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 문을 잠갔다. 갈색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봄의 시선이 그 핏자국에 멈췄다. 이거 피해요? 최 차장 죽었어. 내가 도착하기 직전에 누가 비밀 통로로 들어와서 찔렀어. 마지막 말이 국회의원. 그 이상은 못 들었어. 마담은 입막음했고 내가 거기에 있었던 흔적은 없을 거야. 아마도. 변호사님, 이거 박상호가 세탁한 비자금이 총 470억이에요. 그 돈의 출처가... 그녀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손가락이 떨렸다. 김관음 쪽으로 천천히 돌렸는데 그 페이지에 적힌 이름이 송영달, 여당 4선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좋아, 그림이 보이는군. 박상호는 송영달의 돈줄. 그 돈줄이 통제를 벗어나자 송영달이 김민우를 사주해 박상호를 제거. 김민우가 누명을 쓰고 잡히면 직결 재판으로 빠르게 처형. 모든 비자금 흐름이 박상호와 함께 묻히는 거지. 완벽한 시나리오야. 내가 보기엔 송영달한테 가서 이거 묻는 대신 돈을 두둑히 받는 엔딩을 한번 내보자. 무언가 생각난 듯 한봄을 바라보며 얘기한다. 잠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진범을 변호하고 있는 것도 명백하고 누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우리랑 거래해서 의뢰인을 무죄로 해줄 검사도 남아있지 않고 최선의 선택지는 송영달에게 연락해서 이번 사건을 묻고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민우 그 친구가 사람도 안 죽였는데 무고하게 잡힌 억울한 친구도 아니고 말이야. 송영달과 거래하면 우리 평생 그 사람 소나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자금 자료 가지고 있다는 거 알면 송영달은 언젠가 우리도 최 차장님처럼 만들 거예요. 거래 끝나고 나서요. 그 사람은 자기 약점 쥐고 있는 사람을 살려주지 않아요. 4선 의원이 그렇게 오래 살아남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제 의견은요, 변호사님, 진범 김민우는 무죄로 빼내주되 송영달은 묻어버리는 거예요. 김민우는 송영달이 보낸 부부니까 김민우 입에서 송영달 이름이 나오게 하는 거죠. 법정에서요. 그러면 김민우는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지만 살인교사 공범 증언자가 되는 거고 송영달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뢰인 무죄 받고 진짜 더 큰 악을 쳐내는 거예요. 명성도 따라오고요. 아니,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하지. 근데 무죄가 아닐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럼 무죄는 아니지만 집행유예도 안 될 텐데. 아니 근데 이거 최초의 취지랑 다른데? 한보험은 없는 제도를 마구 이용하고 있는데 나는 이용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제대로 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무죄 받아야지. 왜 자네 말이 일리가 있지. 저 친구가 정범이긴 해도 살인을 너 무릅쓰는 어물 정치인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충분히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거야. 형법 몇 조지? 12조다. 형법 제12조. 강요되는. 이런 사문화된 조문까지 꺼내서 쓸 줄은 몰랐다. 사실 사문화됐다고까지는 안 하겠는데 잘 안 쓰죠. 사실 저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런 걸로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관자놀이에 총 들이댄 상태에서 범죄하라고 그런 사람 있을 때나 적용되는 건데 주장이야 할 수 있지. 근데 난 저거 인정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략을 정리하지. 첫 번째, 김민우의 자백을 끌어내야 돼. 다만 그 친구는 자기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게 둬야 돼. 그 친구가 눈치채면
송영달 라인이 바로 김민우 입을 막을 거야. 변호사 접견실에서 도청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째로 송영달이 김민우를 협박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돼. 이게 핵심. 통화 기록, 만남 기록, 협박 내용. 그리고 셋째로 법정에서 김민우가 자발적으로 송영달의 협박을 폭로하도록 유도해야 돼. 그래야 강요된 행위 변론이 성립해. 한본 변호사, 우리 둘 다 살아서 모레 법정에 들어가지. 그리고 살아서 법정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가 김민우 무죄. 세 번째 목표가 송영달 매장. 순서 잊지 말고. 네, 변호사님 살아서 들어가고 살아서 나와요. 약속이에요.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한봄을 바라보았다. 30년 판사 김관음의 머릿속에서 변호사 김관음의 첫 번째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야, 이 정도면 딱 소설에서 1부 끝이라고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아, 그리고 이거 플레이 하다 보면 요약 메모리라고 중간에 플레이 했던 거 요약해주거든요. 장기 기억이랑 단기 기억 이렇게 나눠져 있네. 아, 장기 기억은 추가를 해야지 나오는 거고. 한번 요약시켜보자. 오, 야, 제법인데? 그냥 상담 내용 요약해주는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이잖아. 이 플랫폼에서 상담한 다음에 상담 내용 요약시켜도 되겠는데? 꽉. 이게 나는 평범한 재판물 같은 걸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 프로필이랑 유저 노트 같은 거 전관으로 구성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정치권이랑 계속 엮이면서 사건이 꼬이고 꼬이는 게 웬만큼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쓸 법한 스토리로 넘어가는데 이거 나쁘지 않다. 몰입감이 확실히 좋은 게 그 내가 즉흥으로 아까 최 차장 죽일 때 사실 최 차장한테 무슨 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딱 말 걸었더니 바로 최 차장 죽어나가잖아. 솔직히 뭐 그 비밀통로 있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얘가 떡더비 걸면 잘 받아준단 말이야.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내가 어느 정도 사건 방향을 유도해 나가고 세계관 속에 들어간 듯 같다기보다는 세계관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이게 요런 느낌 게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끊기가 참 애매해질 때가 있거든. 다음에 플레이할 때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직접 즐겨보고 싶다면 말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정해진 클리셰를 깨는 즉흥 서사 플레이 크랙 한번 체험해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 채팅창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초대 코드 입력하면은 그 크랙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크래커 화폐를 증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체험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용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